안녕하세요. 루트사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수의 마지막, 즉 무리수의 마지막 계산에 대한 연습을 좀 합시다. 오늘 18번째 단원과 19번째 단원을 묶어서 무리수의 기본적인 연산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등 과정의 수가 끝나고요. 이제 우리가 고일 과정을 시작할 때 수의 마지막 수를 얘기하면서 수의 세계를 멈추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리수에서, 그럼 무리수는 연산을 못 시작하냐. 우리가 보통 연산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하죠. 그런데 무리수는 예외입니다. 무리수는 뭐부터 하죠?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더하기 빼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복수수의 곱셈, 무리수의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는 이유는 곱셈 나눗셈에서 무리수의 태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됐죠? 뭐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 뭐라는 수가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근이다 그러는데 다시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됐죠? 루트 2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뭐다? 2다. 다시 말하면 제곱은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뭐다? 2다. 이렇게 무리수의 정의 자체가 곱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연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곱셈, 기본적으로 무리수의 곱셈은 좋습니다. 루트 A, 루트 B를 곱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루트 AB라고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루트 안에 같은 집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이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곱하면 제곱 하잖아요. 제곱하면 A, 제곱하면 B. 이것도 제곱하면 모자가 무드도가 벗어지죠? A, B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곱셈 얼마든지요. 만약에 MN이 유리수, 무리수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의 다른 집이거든요. MN 루트 얼마? AB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A, 루트 B는 루트 B분의 A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루트 A, 루트 B로 나누면 같은 집 안에서 얼마든지 A 나누기 B라고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눗셈도 똑같겠죠. 그렇죠? M 루트 B 나누기 N 루트 A 그러면 뭐끼리는 나눴을까? M 루트 B를 N 루트 A로 나눴으니까 유리수는 그냥 두고요. 됐죠? 그리고 무리수는 이렇게 한 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왜 자꾸 넣으려고 하냐면요. 넣어봐야만 조금 더 무리수의 근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넣으면 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넣었으면 끄집어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뭘 우리가 끄집어 나오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루트 안에 이렇게 완전한 제곱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AB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됐죠? 루트 A 제곱, 루트 B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A가 양수니까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AB가 양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이렇게 갈 때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붙이고 들어간다? 제곱을 붙이고 들어간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AB가 음수일 때는 우리 과정을 떠나 있어요. 그건 고일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수이거든요. 지금 무리수는 반드시 AB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요. B제곱 A 그러면 얘는 루트 B제곱 루트 A고요. 얘는 뭡니까? 완전 제곱 쓰니까 B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죠? 넣었다 뺐다 뺄 때는 완전 수가 A로 B로 나오고 들어갈 때는 B를 제곱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곱셈과 나눗셈의 과정이 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곱셈 수가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 분모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됐죠. 분모에 엄마 자리에 이렇게 무식한 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엄마가 현명한 자리 가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루트 A 곱하면 루트 A는 A였지 않습니까? 루트 A는 A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A의 B 루트 A다. 이렇게 분모 유리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뭘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분모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항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시키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하고 나면 다시 해보기를 하고요. 이렇게 무리수의 뭐는 곱셈 나눗셈 뭐 먼저 한다고요? 무리수는 곱셈 나눗셈을 반드시 먼저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은
뭘 곱셈으로 바꿔서 써도 좋고 그냥 그 나눗셈 그 자체로 분모 문제를 잘 구분해서 써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죠? 단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분모 유리화하는 이런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두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루트 2를 반드시 곱해서 2니까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됐죠? 물론 약분할 수는 해야지. 예를 들면 6 루트 2 루트 3 그죠? 루트 3 하면 뭐죠? 3 6 루트 6 약분하면 2 그래서 우리가 2 루트 6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분모 유리화를 시행하고 분모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쓰는 기본적인 훈련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요. 무리수는 이렇게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무리수의 덧셈 뺄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식의 전개 이런 거와 똑같은데요. 수의 전개 이런 거와 똑같은 성질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m 루트 a, n 루트 a 이렇게 무리수를 계산하려면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식에서는 동량이다 그러는데요.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루트 a가 m개 있고 n개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여기 뭐가 온다고 해도 빼기가 온다고 해도 그쵸? 루트 a가 m개에서 루트 n개를 빼라. 그럼 어떻게 해? m-n개 있다. 뭐가? 루트 a가 됐습니까? 이렇게 무리수의 덧셈 뺄셈은 반드시 모양 루트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우리가 식에서 얘기하는 동량의 논리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루트 A, 루트 B, 루트 C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개 들어가면 루트 AB라고 했고요. 루트 AC라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전개도 하고 또 루트 A가 공통요소면 이렇게 묶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한다라는 과정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루트의 계산에서는 루트 안에 숫자가 복잡하면 루트 안에 뭘 찾았죠? 우리 완전제곱수를 찾아서 반드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됐죠? 루트 70, 루트 40 그러면 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안에 완전제곱수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왜냐면 이게 2 곱하기 35인데요.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 안에는 완전제곱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40은 여러분 뭐죠? 4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밖으로 나가면 2 루트 10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양을 똑같은 걸 만들면 더하고 뺄 수 있는데 루트 70과 루트 40은 더 이상 이 집안들끼리는 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얘는 완전제곱수가 없고요. 얘는 해봐야 2 루트 10으로 나오니까 루트 70과 루트 10은 묶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 안의 수가 복잡하면 뭐 해서 완전제곱수를 찾아서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루트 안에 완전제곱수가 아닌 수를 남겨놔야만 동량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만 무리수의 덧셈 뺄셈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트 제곱근은 문자처럼 생각해서 동량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만 반드시 더하고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게 복잡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지속적으로 섞여 있을 때는요 물론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제곱근을 먼저 생각해서 제곱근을 문자처럼 생각해서 곱셈 공식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문제가 이제 식에서 얘기합니다. 됐죠?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덧셈 뺄셈과 논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덧셈 뺄셈을 했기 때문에 분모에 무리수가 몇 개 있으면 2개 있으면 그죠? 무슨 소린가 하면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있으면 어머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데 항이 2개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곧 배울 겁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뭘 유리화 시키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분모 분자에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개 공식 곱셈 공식을 하는데요. 2 더하기 3, 2 빼기 3 그러면 이렇게 해요.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죠. 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5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차와 곱이 있으면, 합과 차가 있으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서 이게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죠? 앞에 거 제곱 A, 뒤에 거 제곱 B. 그래서 무슨화? 분무유리화가 됐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에 관한 기본적인 무리 현상을 해야만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뭘? 엄마가 두 개인 무리수, 즉 분모유리화를 이게 복잡한 것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고, 무리수에 관한 연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됐죠? 우리가 정수 계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라고 거의 초등학교 6년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무리수는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해졌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 없고, 그렇지만 이 무리수 연습을 충분히 통해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배운 이 무리수에 관한 연습이 내게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식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